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수의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울진 산지로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찬바람의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울진 산지로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외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먼지의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먼지의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찬바람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는 8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낮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0도, 영덕과 포항이 9도,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찬바람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를 확정하자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핵단체는 환영 논평을 내고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취하를 촉구했고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하나로 시작된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지난 2월에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안을 10개월 만에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됐습니다. 지난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한 차례 운영 기간이 연장됐지만 한수원이 지난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했고 이번 결정으로 37년 만에 공식적인 폐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 시민행동은 영구 정지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고 월성 2, 3, 4호기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늦었지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가 아직도 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이라도 소치하를 해야 합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과 경주시는 6천억 원을 들여서 재가동한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수원 노조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월성 1호기 영구 정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은 끝났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명 연장 무효 소송이 남아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에 관한 논문을 낸 서울대 교수가 연구윤리 위반 논란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에 참가해 발전소 설립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서울대 민모 교수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민 교수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만재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부단장은 민 교수가 이례적인 규모 5.4의 지진으로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논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아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서울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루즈 시범 운항을 마친 포항시는 내년에 5차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포항과 일본, 러시아를 순환하는 7박 8일 크루즈 상품을 5차례 운영하기 위해 크루즈 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포항과 일본 후쿠오카, 마이주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기착지가 될 전망입니다. 올 가을에는 경주 엑스포와 신라 문화제도 개최되었는데요. 나름 의미 있는 시도로 많은 관람객을 모으는 성과를 얻었으나 콘텐츠 개발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엑스포가 올해 선보인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 빛으로 경주를 되살린 이 콘텐츠는 엑스포가 상시 개장으로 전환한 뒤에도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 신라의 기술, 내용과 현재의 기술이 만나서 되게 좋게 꾸며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47회 신라문화제 행사 프로그램인 빛의 공원. 지난 10월 초 신라문화제가 끝났으나 관람객이 꾸준히 찾아 이달 말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행사 뒤에도 이처럼 일부 프로그램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경주 엑스포는 45일간 31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도지사가 바뀌면서 준비 기간이 짧고 예산이 줄고 종전과 달리 30여 명이나 되던 도 공무원 지원 없이 상시 개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의 힘만으로 행사를 치러냈고 그 이전에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해준 동원성 관람객이라든지 또 예산 지원 없이 저희들 자체 컨텐츠 힘으로 양질의 컨텐츠 힘으로 많은 관람객들이 온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면서 신라문화제는 관주도에서 탈피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해 일주일간 관람객 53만여 명을 모았습니다. 외지인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행사 43개 중 진흥왕 행차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저희 행사 중에서는 진흥왕 행차 행렬은 시민들은 물론 경주에 있는 그 외국 유학생 그리고 또 모든 그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레이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겼습니다. 역시 1순위는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상시 개장에 들어간 경주 엑스포와 문체부 우수축제 진입을 목표로 한 신라문화제 모두의 숙제입니다. 예를 들면 계절마다 엑스포에 가면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심에 있는 신라문화유산과 보문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문화제는 또 행사 수가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나아가 개최 시기 조율과 일부 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 두 행사의 협력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진군은 내년에 77억 원을 들여 지방 상수도 시설을 늘리고 급수구역을 확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압장과 상수관로 45km를 설치해 산간 오지 지역 46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마을 상수도 6곳에 노후관로와 물탱크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이와 함께 울진 정수센터에 설치한 병입수돗물 생산시설인 보배수 공장을 올해 준공한 근남 정수센터로 옮겨 왕피천의 표층 지하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여러 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경주시는 4곳을 선정해 해맞이 명소 홍보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양북면 문무대왕릉과 양남면 주상절리, 간포항 인근의 송대마을은 풍광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의 이견대와 벽화마을 등 볼거리가 있고 떡국 나눔 등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굴암과 불국사를 품은 토암산은 역사가 깊은 해맞이 명소라며 올해도 많은 해맞이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전략을 짜느라 고심이 많을 텐데요. 이번 정시 모집은 소신 지원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4년제 대학은 오늘부터 31일까지, 전문대는 3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각각 정시 모집 원서를 접수합니다. 수험생들은 표준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해 한 번 작성한 원서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동대는 이번 정시 모집에서 569명을 선발하고 동양대는 영주와 동두천 캠퍼스를 합쳐 1,028명을 선발합니다. 대구 경북의 4년제 대학 22곳의 정시 모집 인원은 6,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00명 줄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수능 반영 조합을 찾아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하는데 이번 정시 모집에서는 소신 지원이 많을 것으로 입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떨어지고 결국 합격선도 작년에 비해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시 잔뜩 뽑아놨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너무 하향 지원 자세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한 입시기관의 조사에서도 소신 지원을 하겠다는 수험생이 하향 지원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험생의 62%가 재수나 삼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파악하고 지난해 추가 합격 인원이 많았던 학과나 또 정시에는 없다가 수시 2월로 선발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 공동주택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의 영단비치와 상도 코하루 등 4개소, 우수상은 유광 코하루 1단지 등 10개소가 선정돼 120만 원에서 8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포항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악취 민원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음식 쓰레기 10%, 생활 쓰레기 5%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장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 중견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와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내년도 246억 원 예산 규모에서 2년 동안 분기별로 1인당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임신 노동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심각한 고령화로 소멸 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경상북도가 젊은 농업 후계자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지원 방식보다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과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3년 전 김천시 봉산면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30살 박민혁 씨. 시행착오를 겪으며 노력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억 5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업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농촌에 정착했다는 박 씨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농사를 해서 돈을 번다 아니면 삶을 그냥 영위한다 정도가 아닌 제가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걸 계속 보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게 부여돼야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하지만 박 씨처럼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젊은 농업 후계자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농촌에 정착시켜 농업 후계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고령화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농가 가운데 39살 이하 농업인의 비율은 1% 미만이며 특히 경북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0.5%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가구 가운데 한 가구만 청년 농업인이란 얘기입니다. 토지, 주택, 자금 같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된 현재의 지원 대책은 젊은 농업 후계자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식과 기술 기반 영농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단계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업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고교 교육에서부터 내실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양성된 인력이 정착해줘야 되겠다.
또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농민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과제 11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주시 김미정 씨가 제안한 돌출 간판 취소 신청 절차 완화 과제가, 우수상에는 포항시 박선미 씨의 육상해수 양식업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주소방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나 판매, 숙박시설 등이며 신고 내용은 소방 설비 차단과 비상구 폐쇄,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주소방서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비나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울진 산지로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되고요. 그 외 지역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먼지의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은 먼지의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찬바람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는 8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낮부터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0도, 영덕과 포항이 9도,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